보험금도 안 나오는데 호들갑 떨지 말고 검사 과하게 하지 말고 기본만 해. 2025년 5월 7일 새벽 2시 40분 응급실 커튼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보다 그 한마디가 더 아팠어요. 43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 생명 앞에서 비용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경기 고양시에서 72년을 살아온 윤말자입니다. 43년 동안 살림을 도맡았고 두 딸을 키웠어요. 제 인생에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한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꼭 댓글로 용기를 보내주세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들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목소리를 냈지만 거실 텔레비전 소리에 묻혔어요. 침대 협탁에 놓인 혈압약통을 집으려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약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딸그락 소리를 냈어요. 남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래 또? 짜증 섞인 한마디였어요. 제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데도 그는 약통부터 주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옆에 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160 넘은 혈압 수치를 보며 대원이 물었어요. 고혈압 약 드세요? 네, 5년째 먹고 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웠을 때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간호사가 링거 바늘을 꽂았어요. 차갑고 따가웠습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커튼 너머로 간호사와 남편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심전도 검사하고 심장 효소 수치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CT도 찍어야 하고요. 꼭 다 해야 하나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기본 검사는 필수입니다. 검사 과하게 하지 말고 기본만 해주세요. 비용도 생각해야죠. 그 순간 링거 바늘 꽂힌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나요? 아침까지 기다려도 되죠?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43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와 조용히 제 손을 가볍게 눌러줬어요. 그 온기가 고마웠습니다. 심전도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침대 발치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 나오려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사 과하게 하지 말고 비용도 생각해야죠.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았고 혈압은 여전히 150을 넘었어요. 협심증 의심됩니다. 입원해서 이틀 정도 관찰이 필요해요. 입원까지 해야 하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72세시고 고혈압 기왕력이 있으셔서 안전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약 처방받고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원할게요. 병실로 옮겨지는 동안 남편은 계속 휴대폰만 봤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나 집 가서 씻고 올게. 그가 나간 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43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
옆 침대 보호자가 환자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부러웠습니다. 아침 6시에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왔어요. 148이었습니다.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았어요. 보호자분은요? 집에 갔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남편이 올린 메시지가 보였어요. 엄마 병원 입원. 괜히 호들갑 떨어서 보험금도 안 나오는 병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큰딸 혜인이가 바로 답장을 달았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눌렀어요. 43년 동안 제가 참았던 게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저를 외면한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3일 뒤 알게 됐습니다. 2025년 5월 10일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간호사가 퇴원 안내문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혹시 간호일지 사본 필요하세요? 간호일지요? 네, 입원 중 기록된 내용이에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어서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A사 용지 3장을 복사해서 투명 파일에 넣어줬어요. 집에 와서 펼쳐봤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2025년 5월 7일 2시 47분 보호자 배우자 검사 축소 요청 비용 부담 언급 2025년 5월 7일 4시 12분 입원 권고 시 보호자 반대 의사 표현 2025년 5월 7일 6시 30분 환자 위독 단독 상태 보호자 부재 세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줄이 43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큰딸 혜인이가 차를 몰고 와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혜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런 말 했어요? 단톡방에. 응. 엄마,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혜인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간호일지 사본을 가방에서 꺼냈어요. 이것 봐. 혜인이가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엄마, 이거 증거잖아요. 그래.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아는 가족상담센터 있어요. 혜인이가 휴대폰을 꺼내 명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마음쉼터 가족상담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짧게 끝났어요. 다음 날 오전 마음쉼터 가족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2층 203호였어요. 4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 상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상담사가 차를 따라주며 앉았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간호일지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캡처도 함께 보여줬어요. 지금부터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상담 확인서로 발급되고 필요하시면 법적 자료로도 쓸 수 있어요. 법적 자료요? 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같은 경우요. 지금 보여주신 내용도 해당됩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응급실 커튼, 너머 대화, 남편의 비용 발언, 단톡방 보험금 멘트까지 상담사는 끊지 않고 들었어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두려웠어요. 내가 죽어도 이 사람은 돈부터 계산하겠구나 싶었어요. 상담이 끝났을 때 상담 확인서를 출력해서 건네줬어요. 이 서류는 상담 내용을 공식 기록한 겁니다. 보관하시고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상담 오세요. 상담센터를 나와 근처 보건소로 갔습니다. 혈압이 여전히 높았고 불면증도 심해졌어요. 의사가 진료 후 소견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고혈압 악화, 불면, 증상 동반.
스트레스 요인 관리 필요. 그날 저는 3가지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일지 사본, 상담확인서, 보건소 소견서. 숫자가 아니라 기록이었어요. 저녁 6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식사 중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위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응, 엄마 괜찮아. 그냥 살짝 체한 거야. 뭐 큰일 나겠어? 제 손에 쥔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밤 10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간호일지와 상담확인서, 소견서를 차곡차곡 쌓았어요. 그 옆에 단톡방 캡처도 인쇄해서 넣었습니다. 혜인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담 받았어. 고마워. 답장이 바로 왔어요. 엄마, 혼자 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라 든든해서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이혼 상담, 재산 분할, 위자료.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점심때 다정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 괜찮아. 아빠 때문에 너무 속상하셨죠? 속상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엄마가 할 일이 있거든.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내일 동창회 간다. 그래.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한 저녁이 곧 끝날 거라는 걸요. 간호일지 3줄이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줄이 43년을 바꿀 거예요. 남편은 왜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2025년 5월 12일 밤 11시 15분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남편이 메시지를 올렸어요. 엄마 또 병원 간다고 난리. 늙으면 원래 그렇지 뭐.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큰딸 혜인이가 바로 답장을 달았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협심증 의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의 답장이 이어졌어요. 의심이지 확정 아니야. 괜히 호들갑. 보험도 안 나와. 둘째 다정이도 썼어요. 아빠, 엄마 건강이 보험보다 중요하잖아요. 남편은 답장 없이 웃음 이모티콘 하나만 남겼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43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웃음 이모티콘 하나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 챙기셔야죠. 내가 뭘 알아. 43년 살아봐. 저는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12줄이 남편의 본심을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혜인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어젯밤 단톡 보셨죠? 응. 엄마, 저 화나서 잠 못 잤어요. 아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오후 2시 다정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직 아무 말 안 했어. 왜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데.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준비요? 응. 이제 엄마도 할 말이 있거든. 다정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혼 생각하세요? 제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하고 있어. 진심이세요? 응. 다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엄마 편이에요. 언니도 그럴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힘이 났어요. 다정이가 떠나고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저녁 뭐야? 된장찌개.
남편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반찬 타령을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리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 단톡방에 쓴 글 말이야.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뭐? 당신이 쓴 거 다 봤어. 늙으면 원래 그렇다. 보험도 안 나온다. 그런 말들.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이잖아. 과하게 난리치지 말라는 거지. 과하게 난리?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00년 당신 사업 실패했을 때 기억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또 꺼내? 4억 3천만 원. 당신이 보증 서서 떠안은 빚이었어. 내가 그거 다 갚았잖아. 그래서 1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탕 청소하고 점심엔 청아 아파트 계단 청소했고 저녁에는 대가식당 설거지했어.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생긴 것도 그때야. 무릎 연골 다른 것도, 고혈압 생긴 것도 그때부터였어. 그건 나이 들면서 그런 거지. 아니야. 내 인생에는 제대로 된 주말이 단 하루도 없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사업 때문에 내가 몸 다 망가뜨리면서 일한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아파서 병원 갔다고 보험금 타령을 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화나게 하지 마. 화는 내가 나. 43년 동안 참았어. 당신 빚 갚느라 내 건강 다 팔았어. 그런데 지금 내가 쓰러졌는데 검사비부터 계산하고 앉았잖아. 남편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얘기 안 돼. 나 나간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인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결심했어. 내일 상담센터 다시 가볼게. 이번엔 법률 상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엄마 응원해요. 밤 11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제 방 앞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일 들춰내서 뭐 하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의 새벽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양말을 신던 모습, 식당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하던 손,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던 기억, 그 모든 시간이 보험금도 안 나온다는 한 줄로 무너졌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단톡방 캡처 화면을 봤어요. 12줄. 하지만 그중 가장 선을 넘은 건 마지막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43년 살아봐. 다음 날 아침 마음쉼터 가족상담센터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윤말자인데요. 법률 상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간호일지, 상담확인서, 소견서, 단톡방 캡처, 그리고 15년 전 빚 독촉 문자, 근로계약서, 병원 기록들 모두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저녁에 다정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2004년 대가식당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엄마가 그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기억한다고. 필요하면 증인 서주신대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가식당. 제가 10년 동안 새벽 설거지를 하던 곳이었어요. 고마워. 나중에 필요하면 부탁드릴게.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대가식당 주방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참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 이제는 알아요. 참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게 진짜 힘이라는 걸요. 단톡방 12줄과 그 안에 선 넘은 한 줄이 43년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오전 10시 세빛법률사무소 상담실에 남편과 저, 그리고 변호사 최진실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봤어요. 저는 투명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입니다. 양측 조건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남편이 비웃었어요. 조건이 뭐가 있어? 그냥 갈라서면 되는 거 아니야?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진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말자 씨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 동안 김자만 씨의 채무 4억 3천만 원을 변제하셨습니다. 이는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윤말자 씨가 변제한 금액과 기여도를 고려하면 50% 분할이 타당합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50%? 미쳤어.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최진실 변호사가 간호일지를 꺼냈습니다. 응급실 보호자 의무방기, 정서적 학대 증거가 있습니다. 간호일지, 단톡방 캡처, 녹음 파일까지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응, 진짜야. 김자만 씨 측 조건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집 30%, 위자료 1천만 원. 이게 끝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뭐가 안 돼? 나는 집 50%, 위자료 2천만 원, 이사비 별도, 그리고 자필 사과문 받을 거야. 남편이 웃었습니다. 자필 사과문? 꿈깨. 최진실 변호사가 투명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자만 씨, 지금부터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어요. 간호일지, 단톡방 캡처, 빚독촉 문자, 근로계약서, 병원 기록. 2003년 3월 김자만 씨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4억 3천만 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200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윤말자 씨는 거울식당 설거지, 청아아파트 청소, 행복마트 계산원으로 동시 근무하셨습니다.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 주 7일 풀타임, 12년 동안요. 최진실 변호사가 근로계약서를 가리켰어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윤말자 씨의 건강 문제,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 손상, 고혈압, 모두 과로로 인한 것입니다. 병원 기록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올해 5월 7일 응급실 사건, 최진실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잠깐, 그거 틀지 마.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거 틀지 마. 최진실 변호사가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신 거죠? 응. 그럼 조건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50% 분할. 현 시세 6억 5천 기준 3억 2,500만 원 지급.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많아. 윤말자 씨가 12년간 변제한 금액이 4억 3천입니다. 오히려 적게 받으시는 겁니다. 둘째, 위자료 2천만 원. 간호일지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법원 가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셋째, 이사비 500만 원 별도 지급. 넷째, 자필 사과문. A사 한 장 분량으로 응급실 사건과 단톡방 발언에 대한 사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 안 해. 그럼 법원으로 가시겠어요? 법원 가면 재판 기록이 남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고요. 거울식당 사장님, 큰따님, 작은따님 모두 증인으로 나오십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당신 애들까지 끌어들일 거야? 애들이 먼저 나서겠다고 했어. 최진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답 주세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 43년이야. 43년을 이렇게 끝낼 거야?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 응급실에서 남편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혜인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받았어. 일주일 안에 답 준대. 아빠가 조건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 근데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 법원 가면 되니까. 5월 25일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건 받아들이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손이 떨렸습니다. 혜인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인아, 아빠가 조건 받아들인대. 진짜요? 엄마, 축하해요. 이틀 후 다시 세빛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최진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협의 이혼 합의서입니다. 조건 확인해 주세요. 아파트 50% 분할 3억 2,500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이사비 500만 원. 자필 사과문 제출 A사 한 장. 남편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과문은 언제까지 써야 돼? 오늘부터 3일 이내입니다. 남편이 서명했습니다. 저도 펜을 들었어요. 윤말자,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숙려기간 1개월 후 이혼이 확정됩니다. 최진실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나 미안해. 3일 안에 사과문 써. 응.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먼저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혜인이와 다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끝났어. 1개월 후면 이혼 확정이야. 엄마, 축하해요. 전화를 끊고 병원 팔찌를 꺼냈습니다. 5월 7일 응급실에서 찾던 팔찌였어요. 저는 그걸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팔찌, 내 족쇄 아니었네. 창밖으로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43년 동안 보지 못했던 별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집 50%와 위자료 2천만 원. 숫자가 아니라 43년의 값이었습니다. 2025년 5월 18일 오후 3시 우리 집 거실 탁자 위에 녹음기가 놓였습니다. 혜인이와 다정이,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남편까지 5명이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저는 탁자 맞은편에 혼자 앉았습니다. 남편이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가족회의를 하자니. 할 말이 있어서.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혜인이가 제 옆에 투명 파일을 놓았어요. 이혼하려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가 서로를 봤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72살 먹고 이혼? 웃기지 마. 창피한 줄 알아. 창피한 건 당신이야. 제가 투명 파일을 열었습니다. 간호일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5월 7일 새벽 응급실에서 당신이 한 말 기억해?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사 과하게 하지 말고 기본만. 비용도 생각해야죠. 간호사가 다 기록했어. 혜인이가 단톡방 캡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것도 있어요. 보험금도 안 나오는 병인데라고 쓰신 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 괜히 돈 쓸 필요 없다는 거지. 당신 빚 갚느라 내가 15년 일한 거 기억해?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2003년 빚 독촉 문자 캡처를 꺼냈어요. 4억 3천만 원. 당신이 보증 서서 떠안은 빚.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거울 식당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마트 계산대 서서 다 갚았어. 며느리가 서류를 보며 입을 가렸습니다. 그 15년 동안 내 허리 망가졌어. 무릎 연골 닳았고 고혈압 생겼어. 다 당신 빚 갚느라 그렇게 된 거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혜인이가 막아섰어요. 아빠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6분짜리 파일이었어요. 응급실 녹음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전도 검사하고 심장 효소 수치 확인해야 합니다. 꼭 다 해야 하나요? 응급 상황이라 기본 검사는 필수입니다. 검사 과하게 하지 말고 기본만 해주세요. 비용도 생각해야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이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하나요? 아침까지 기다려도 되죠? 다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닦았어요. 사위는 남편을 봤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너무해? 괜히 돈 쓸 필요 없다는 거잖아. 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해?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보건소 소견서를 꺼냈어요. 고혈압 악화, 불면증, 스트레스 요인 관리 필요. 스트레스 요인이 뭔지 알아? 당신이야. 혜인이가 근로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것도 보세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엄마 근로계약서예요. 미정식당, 청아아파트 청소, 새벽 목욕탕 청소, 세 곳에서 동시에 일하셨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세 곳을 동시에요? 응. 새벽 4시부터 밤 8시까지.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그럼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신 거예요?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었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옛날 일 왜 자꾸 꺼내. 옛날 일이 아니야.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당신은 검사비부터 계산했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혼은 안 돼. 창피해서 못 살아. 창피한 건 지금이야. 혜인이가 별거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미 변호사 상담 받으셨어요. 다음 주에 내용 증명 발송하신대요. 남편이 서류를 낚아채 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사본을 3부 더 준비해뒀어요. 구겨도 소용없어.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어.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다정이가 남편을 봤습니다. 아빠, 미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정신 차린 거예요. 너도 엄마 편이야? 네. 저랑 언니 둘 다요. 저는 녹음기를 다시 켰습니다. 응급실 대화가 재생됐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됐어. 그만. 녹음을 껐습니다. 사과는 자필로 받을 거야. 협의는 문서로 할 거고, 돈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받을 거야. 혜인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빠, 엄마가 15년 동안 번 돈이 3억 6천만 원이에요. 다 아빠 빚 갚는 데 썼고요. 이건 법적으로 기여도 인정돼요. 집 50%는 받을 수 있대요.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 명의야.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기여도가 중요해. 저는 투명 파일을 닫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때 조건 듣고 협의할지 법원 갈지 결정해. 남편이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혜인이와 다정이가 제 양쪽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 괜찮아.
밤 10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했어요.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변호사 최진실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가족회의 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남편도 데려갈게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6분짜리 녹음과 쌓아둔 증거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응급실 커튼 너머 그 목소리가 43년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5년 5월 22일 오전 10시 세빛법률사무소 상담실에 남편과 저 그리고 변호사 최진실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봤어요. 저는 투명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입니다. 양측 조건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남편이 비웃었어요. 조건이 뭐가 있어? 그냥 갈라서면 되는 거 아니야?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진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말자 씨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 동안 김자만 씨의 채무 4억 3천만 원을 변제하셨습니다. 이는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윤말자 씨가 변제한 금액과 기여도를 고려하면 50% 분할이 타당합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50%? 미쳤어.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최진실 변호사가 간호일지를 꺼냈습니다. 응급실 보호자 의무방기, 정서적 학대 증거가 있습니다. 간호일지, 단톡방 캡처, 녹음 파일까지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응, 진짜야. 김자만 씨 측 조건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집 30%, 위자료 1천만 원. 이게 끝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뭐가 안 돼? 나는 집 50%, 위자료 2천만 원, 이사비 별도, 그리고 자필 사과문 받을 거야. 남편이 웃었습니다. 자필 사과문? 꿈깨. 최진실 변호사가 투명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자만 씨, 지금부터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어요. 간호일지, 단톡방 캡처, 빚독촉 문자, 근로계약서, 병원 기록. 2003년 3월 김자만 씨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4억 3천만 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200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윤말자 씨는 거울식당 설거지, 청아아파트 청소, 행복마트 계산원으로 동시 근무하셨습니다.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 주 7일 풀타임, 12년 동안요. 최진실 변호사가 근로계약서를 가리켰어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윤말자 씨의 건강 문제,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 손상, 고혈압, 모두 과로로 인한 것입니다. 병원 기록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올해 5월 7일, 응급실 사건, 최진실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잠깐, 그거 틀지 마.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거 틀지 마. 최진실 변호사가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신 거죠? 응. 그럼 조건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50% 분할. 현 시세 6억 5천 기준 3억 2,500만 원 지급.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많아.
윤말자 씨가 12년간 변제한 금액이 4억 3천입니다. 오히려 적게 받으시는 겁니다. 둘째, 위자료 2천만 원. 간호일지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법원 가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셋째, 이사비 500만 원 별도 지급. 넷째, 자필 사과문. A사 한 장 분량으로 응급실 사건과 단톡방 발언에 대한 사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 안 해. 그럼 법원으로 가시겠어요? 법원 가면 재판 기록이 남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고요. 거울식당 사장님, 큰따님, 작은따님 모두 증인으로 나오십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당신 애들까지 끌어들일 거야? 애들이 먼저 나서겠다고 했어. 최진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답 주세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 43년이야. 43년을 이렇게 끝낼 거야?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 응급실에서 남편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혜인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받았어. 일주일 안에 답 준대. 아빠가 조건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 근데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 법원 가면 되니까. 5월 25일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건 받아들이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손이 떨렸습니다. 혜인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인아, 아빠가 조건 받아들인대. 진짜요? 엄마, 축하해요. 이틀 후 다시 세빛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최진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협의 이혼 합의서입니다. 조건 확인해 주세요. 아파트 50% 분할 3억 2,500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이사비 500만 원. 자필 사과문 제출 A사 한 장. 남편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과문은 언제까지 써야 돼? 오늘부터 3일 이내입니다. 남편이 서명했습니다. 저도 펜을 들었어요. 윤말자.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숙려기간 1개월 후 이혼이 확정됩니다. 최진실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나 미안해. 3일 안에 사과문 써. 응.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먼저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혜인이와 다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끝났어. 1개월 후면 이혼 확정이야. 엄마, 축하해요. 전화를 끊고 병원 팔찌를 꺼냈습니다. 5월 7일 응급실에서 찾던 팔찌였어요. 저는 그걸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팔찌, 내 족쇄 아니었네. 창밖으로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43년 동안 보지 못했던 별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집 50%와 위자료 2천만 원. 숫자가 아니라 43년의 값이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3층 조정실에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탁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이혼 확인서를 받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복도에서 혜인이와 다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딸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끝났어. 법원을 나왔습니다. 6월의 햇빛은 뜨거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 사실 거예요? 빌라 알아봤어.
다음 주에 계약하려고. 수성구 범어동. 작은 빌라인데 조용하고 좋더라. 혼자 사시기에 딱 좋겠네요. 응.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베란다도 있어. 다음 날 범어동 빌라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2층 205호였어요. 마음에 드세요? 공인중개사가 물었습니다. 네. 계약할게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윤말자. 제 이름으로 처음 집을 계약하는 순간이었어요. 전세 2억, 7월 5일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를 나와 빌라 앞에 섰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제 집이었어요. 7월 5일 이사날이었습니다. 혜인이와 다정이, 사위와 며느리가 모두 와서 도와줬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그릇 몇 개, 이불, 그리고 투명 파일 하나. 오후 4시쯤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딸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멀리 앞산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팔을 뻗고 허리를 돌리고 무릎을 굽혔어요. 새로 오셨어요? 옆에서 60대 후반쯤 보이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반가워요. 저는 3층에 사는 박명순이에요. 윤말자입니다. 저도 여기서 키워도 돼요? 물론이죠. 같이 갔고요. 아침 7시 복지관으로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였어요. 복지관 직원에게 합창단과 글쓰기 교실을 신청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예요. 감사합니다. 근처 책방에도 들렀습니다. 마음서점이라는 작은 책방이었어요. 여기 독서 모임도 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예요.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다음 주 금요일에 와보세요.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말자씨. 그날 응급실 내가 잘못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요. 미안해. 내 당신 건강 챙기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7월 12일 복지관 합창단 첫 연습이었습니다. 20명쯤 모였어요. 오늘은 아침 이슬 연습할 거예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어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떨렸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옆에 있던 명순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8월 2일 독서 모임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72살 윤말자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에세이집을 보여줬어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어요. 늦은 시작은 없다. 다만 지금 시작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9월 15일 혈압을 재러 병원에 갔습니다. 120 정상 범위였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병원을 나와 혈압 측정 결과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5월 7일 응급실에서 쟀던 혈압이 160이었어요. 지금은 120이야. 40이 떨어졌습니다. 내 몸이 말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10월 21일 글쓰기 교실에서 에세이 한 편을 썼습니다. 제목은 응급실에서 배운 것이었어요. 강사가 제 글을 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자 씨, 이 글 정말 좋아요. 복지관 소식지에 실어도 될까요? 정말요? 좋아요. 실어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투명 파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간호일지, 상담 확인서, 단톡방 캡처, 모든 서류들.
저는 그 파일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꺼내볼 일은 없을 거예요. 역할을 다 했으니까요. 대신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오늘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11월 3일 명순 씨와 함께 텃밭에서 김장 배추를 뽑았습니다. 배추가 실하게 자라 있었어요. 말자 씨, 우리 같이 김장하죠. 제 집에서 할까요? 좋아요. 명순 씨 집에서 김장을 담갔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손이 매웠지만 즐거웠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김치통 하나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넣었어요. 제 손으로 담근 첫 김치였습니다. 11월 15일 혜인이와 다정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녁을 차려줬어요. 김치찌개와 두부, 계란말이. 엄마, 김치 맛있어요. 텃밭에서 키운 배추로 담갔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정말 좋아. 매일 할 일이 많아. 합창단, 글쓰기, 독서 모임, 텃밭. 엄마가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딸들이 돌아간 후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43년 동안 보지 못했던 별들이 이제는 매일 밤 보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송년회가 열렸어요. 합창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아침 이슬입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힘이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석에 앉은 혜인이와 다정이를 봤어요. 두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해돋이를 봤어요. 명순 씨도 나와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자 씨. 명순 씨도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올해는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 좋네요. 저도 가고 싶은데 같이 갈까요? 그럼 봄에 가요. 꽃 필 때. 3월 20일 명순 씨와 함께 제주도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제주도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유채꽃밭을 걸었고 바다를 봤어요. 도라르방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대구로 돌아와 혜인이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행복해 보이세요. 응, 엄마 행복해. 4월 10일 혈압을 재러 병원에 갔습니다. 118, 더 좋아졌어요. 완벽하네요. 이대로 유지하세요. 병원을 나와 혈압 측정 결과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5월 7일부터 지금까지 160에서 118, 42가 떨어졌어요. 내 몸이 증명하고 있어. 잘 살고 있다고. 5월 7일 정확히 1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었어요. 저는 병원 팔찌를 서랍에서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대신 혈압 측정 결과지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118, 그리고 벽에 걸었어요. 베란다에 앉아 앞산을 봤습니다. 실록이 우거져 있었어요. 5월의 초록은 선명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일기 앱을 열었습니다. 2026년 5월 7일. 1년 전 오늘 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1년 후 오늘 나는 내 집 베란다에 앉아 있다. 혈압계는 118을 가리키고 창밖으로 초록이 보인다.
늦게 배운 한 가지. 내 심장 소리를 먼저 듣는 법.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저녁 6시 혜인이와 다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1주년 축하해요. 엄마 새 인생 시작한 지 1년이잖아요. 케이크에 초 한 개를 꽂았습니다. 불을 켰어요. 소원 빌어요, 엄마. 눈을 감았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답게. 촛불을 껐습니다. 딸들이 박수를 쳤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케이크를 잘라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밤 10시 딸들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아 베란다에 섰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 응급실 천장 형광등만 보였습니다. 지금은 별이 보여요. 수천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하늘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두 번째 맥박.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어날 겁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스트레칭을 하고 복지관에 가서 노래를 부를 거예요. 43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시간이 시작됐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저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